자, 그럼 오늘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면서 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갈듯 말듯 잘 안 가는 시장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시장이에요. 양시장 모두 강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안 좋은 뉴스긴 한데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700명대로 다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택이라던가 원격 의료, 원격 네. 진료 이런 교육주들까지 다 같이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교육주 오늘장 전체적인 흐름 먼저 짚어볼게요. 그렇죠. 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네, 뭐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겠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청소년, 유아동을 같이 육아하시는 집이 더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집도 아이가 둘인데 아이고, 당장 이러다가 또 못 가면 어떡하지?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렇죠. 유치원 못 가면 유치원, 어떡하지? 어린이집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온라인 교육주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게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도 있고 최소 뭐 한 10에서 15%대 상승하고 있고 뭐 어느 쪽에 강하다 그러니까 성인 시장이냐 뭐 중고등학생이냐 뭐 초등부냐 어느 쪽이 강하다라는 거 없이 그냥 온라인 교육주 관련된 기업들이면 일단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대거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다 같이 반 전체가 진단을 받는다 뭐 이런 뉴스도 자주 봤는데 메가스터디가 오늘장 그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네. 실제로 저도 옛날에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뭐 수능 공부도 하고 학교 공부도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워낙 시국이 시국인지라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저는 메가스터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근데 요즘에 제 후배들 보면은 뭐 메가스터디로 교육을 했었던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좀 빠른 친구들, 네. 그거의 자녀분들이 또 메가스터디를 또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메가스터디 하면은 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 중고등학교 온라인 교육 시장에 거의 선도 기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브랜드 네임이 좀 있고 어쨌든 온라인 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런 것이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가스터디가 한 10년 전부터 기울이던 것이 성인 교육 시장 쪽입니다. 맞아요. 뭐 공무원이 됐든 뭐 대학원, 치의대, 뭐 법학 전문대, 뭐 약전. 이런 약전 이런 대 전문 이런 학교가 됐든 교육 시장이 됐든 그리고 최근에는 뭐에서 뭐 공인중개사가 됐든 이런 약간 성인 교육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의 한 10년 전부터 시장 확대시켰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 또 이제 기타 자격증이 전성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부터 해서 그런 나머지 이런 일반 자격증 시장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메가스터디의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저희가 주제를 꼽았을 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네. 되어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메가스터디는 상한가인데 메가스터디 교육은 지금 1% 상승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오늘 장중에 쏘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보니까 메가스터디 교육도 오늘 특히나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의 해다라는 증권사에 되게 호평이 담긴 리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그 종목은 못 갔을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네. 메가스터디는 아예 못 올라왔어요. 그동안요. 네, 차트 보시면 10,000원대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오늘 빵 하고 올라온 것이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미 그 작년 12월 혹은 뭐 빠르면 작년 9월부터 보신다면 계속 올라왔어요. 3만 원에 있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거라서 시작점이 달랐네요. 시작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그 코로나가 영향을 떠나서 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해서 약간 두 회사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중첩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미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미 온라인 언택트 시장에 대비해서 이미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뭐 장중에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는 뭐 15% 정도 올라갔지만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메가스터디처럼
이제 갑자기 딱 튀어 오르는 종목에 집중되다 보니까 좀 더 오른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가스터디의 경우에도 오늘 또 급등이 나왔기 네. 때문에 단기 급등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그 전에 꾸준히 올라서 시작점이 달랐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은 두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교육도 걸치고 있고 네. 특히 정부 정책 중에서 일자리 정책도 발을 걸치고 있는데 정책하면 최근에 건설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출산 그리고 일자리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거론된 이유가 이제 향후 있을 대선 때문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이번 지난주에 재보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진짜 선거 시즌이에요. 네. 뭐 내년 뭐 3월에 대선 1년도 안 남았죠.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대 선거가 5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 후보자들, 그리고 또 어쨌든 문정부가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1년 남은 상황에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네.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 그러니까 건설이라기보다 약간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부동산. 뭐 일자리 그리고 출산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초부터 화두가 됐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지금 민감한 시국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사안이긴 하지만 당장 어떤 정책 효과를 바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산 정책이 핀다고 해서 내일부터 얘기가 숭숭숭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내일부터 완공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책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좀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2030의 그 심리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들을 잡기 위해 또 일자리를 늘려달라 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이렇게 일자리 정책 특히나 일자리에 있어서의 뭐 많은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들 기업에게도 수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투심인가요? 그냥 투심이죠. 뭐 왜 그러냐면 네. 약간 2030 세대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던 부분들 그런 것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좀 지원한다고 하지만 네. 당장 어떤 없는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인이 됐든 인크루트가 됐든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 관련된 광고를 해주는 업체들은 뭐 물론 이제 일반 기업의 일자리 공고를 많이 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뭐 당장 얼마나 늘어날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라는 게 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약간 정직원 같은 장기적인 고용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정책의 어떤 집행하고 이 결과는 시간차가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오늘도 테마의 옷을 좀 입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장의 급등 이유는 그렇게 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9.3% 상승하고 있는데 윌비스도 앞서 이야기한 메가스터디처럼 단기 급등에 따른 매수는 좀 위험한가요? 좀 어떡할까? 위험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뭐 윌비스도 약간 교육주 쪽에 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경찰 공무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소방 공무원 이런 쪽에 강점을 좀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 교육 쪽에 좀 시장에 대해서의 강점이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무원 증원이 단번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 시장이라는 거는 제한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은 최근에 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올라오는 이슈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거리두기 강화 이런 부분들이 약간 교육주에 약간 쏠리면서 집중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뭐 이게 이제 어쨌든 최근에 추세가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한 2,500원, 600원까지 다시 못 간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좀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셔야지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로만 이제 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다뤄보겠습니다. DNC 미디어
정정할게요. 오늘 시장의 특징보다는 최근 시장의 특징주라고 네. 봐야겠네요. 카카오페이지 상장 수혜 기대 때문인데 DNC 미디어가 카카오페이지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크게 웹툰으로 가봐야 될까요? 그렇죠. DMC가 웹툰, 뭐 소설,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네. 카카오 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전체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페이지가 상장을 했을 때 조금 더 외형적 규모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어저께 오늘 장중에 좀 급등세를 좀 시현시켰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카카오 페이지가 상장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분이 있는 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나무가 상장을 한다 혹은 뭐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해서 지분이 있다라면 좀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거기에 서비스라는 업체가 왜 이렇게 수혜냐 하겠지만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회사랑 어떤 회사가 파트너십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이다. 다만 조금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네. 오늘도 장중 뭐 한 16% 정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DNC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원 미디어 그리고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이런 뭐 웹툰? 네. 만화? 네. 콘텐츠주들이 많이 다 올랐거든요. 이게 카카오 페이지 영향도 있는지 혹은 그들만의 언택트 시대에 맞는 또 그런 실적을 잘 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원 미디어는 그냥 빼놓고 보셔야 되겠죠. 대원 미디어는 용갑 뭐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어떤 그 진짜 확 이슈가 있었던, 그러니까 인기몰이를 했었던 네. 그 작품들 때문에 대원 미디어가 올랐다 보시면 되겠고, 뭐 DNC 미디어라든지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웹소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주도할 정도로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좋은 작품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 딱 맞춰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안 본 사람은 계속 안 보지만 맞아요, 한 번 본 맞아요. 사람은 진짜 계속해서 그 뭐랄까요 이 웹툰 세계관에 이게 파생되는 세계관에 빠져 들게 됩니다. 매니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작품성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혹은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거 괜찮은데 보면 시나리오 괜찮은데 보면 다 웹툰에서 맞아요. 영화로 드라마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재생산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네. 이런 웹툰 서비스를 이런 웹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요, 웹툰을 안 보는 게요. 한 번 그 중독자처럼 웹툰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은 자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웹툰의 파급력이라던가 침투율은 무시 못할 것 네. 같아서 길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길게 보고 싶은 투자자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이런 급등이에요. 그쵸. 아, 급등 이후에는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불안할 것 같은데, DNC 미디어는 일단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은 뭐 DMC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왔다가 약간 이제 좀 큰 박스권 흐름, 한 4만 5천 원대에서 3만 원 사이에서의 박스 흐름을 움직이다가 이제 어저께 그걸 돌파하는 양봉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네.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DNC 미디어가 꼭 카카오 페이지의 상장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5만 2천 원 정도, 5만 3천 원 정도 어저께 상한가 언저리에서의 목표가 열어놔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6만 원 이상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DNC 미디어 말고 차라리 카카오 페이지가 그렇게 인기면 카카오를 사고 네이버 웹툰이 인기면 네이버를 사는 건 어때요? 솔직히 그것도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웹툰을 자체 서비스화하면서 약간 구독 시스템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자체를 기존에는 오픈된 맞아요. 플랫폼 형식으로 네. 어느 업체들은 올 수 있게끔 했지만 이제는 좀 약간 폐쇄형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체 작가들을 자체 작가 키우고, 키우거나 그런 게 좀 있다라면 뭐 아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된 기업을 투자를 하시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지금은 아직 입에 잘 와닿지 않은 사명이에요. 네. 하이브. 하이브. 빅히트가 저는 딱 입에 와닿는데 하이브로 바꿨네요. 이름이 바뀌었고요. 오늘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보호해수 물량이 얼마만큼 해제됐는지, 사명을 바꿨는지 그런 좀 배경 들어보죠. 뭐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이브, 네, 그러니까 빅히트가 이제 물적 분할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분할하게 된다면 약간 이제 홀딩스 같은 약간 지주사 관점에서의 기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로 이름을 좀 바꿨다 생각하고 있고 전체 주식수의 한 30% 정도, 30%좀 넘는 물량이 이제 그 작년 10월 달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 6개월 보호 예수 기간이 딱 이제 풀리는 시점이거든요. 네. 오늘 내일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만 원까지 하락하던 그 주가가 거의 30만 원 언저리까지 한 100% 가까운 상승률을 최근 2달 사이에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감들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보니까 한 달 뒤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음반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을 단행하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그러다 보니까 또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브의 음원이라는 이 매력도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물적 분할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슈예요? 회사만 본다라면 전혀 뭐 회사의 문제는 가치가 변화되는 없죠. 건 네.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적 분할이 있고 문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은 회사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네. 내 주식수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네. 분할되는 회사 주식도 받고 기존 회사 주식도 받고. 근데 물적 분할은 그냥 내부적으로 회사만 뚝 분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전체적인 회사의 값어치는 변함이 없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물적 분할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응을 못 LG 화학 하잖아요. 같은 그렇죠. LG 화학 상황이죠? 같은 경우죠. 내가 새로운 신규 회사에 대해서 어떤 뭐 권리가 없는 거다 보니까 좀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빅히트가 음반 매출 사업 부분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플랫폼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름 잡는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이타카라는 기업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1조 1,000억 정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이 엔터 시장에서.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사업을 확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빅히트 빅히트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더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분산될 수 있다는 약간 두려움, 우려감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아쉬운 감을 주주들한테는 좀 아쉽게 비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기존 주주분들은 어떻게 할지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드릴게요. 네, 뭐 저는 뭐 하이브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단기 목표가 그러니까 25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네. 오히려 20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약간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1만 원 언저리까지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지지선 좀 확인하면서 매수하신다라면 전 충분히 다시 한번 30만 원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25만 원 주셨지만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지금 상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유창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